예, 지금 기록 뜨나요? 거기에 나오지 않나? 잠깐만요. 아, 기록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슬기로운 자기경영 마지막 시간 습관 관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책 중에서 첫 번째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핵심 요약만 이렇게 간추려놓은 한 5분의 1 정도 내용을 축약해서 잘 우리에게 맞게 써놓은 책이 바로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저 두꺼운 책을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 두꺼운 책을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저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 저 얇은 책을 읽으셔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표 하나에 모든 이 책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내 개인의 승리를 통해서 의존적인 자아에서 독립적인 자아로 거듭나야 되고요. 변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독립적인 자아로 개인의 승리를 이루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이렇게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주도성.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 리더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주도성이에요. 주도적으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 예. 그래서 누가 시키고 누가 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그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거죠. 주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독립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와 강한 열정을 가지고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길을 쭉 갔을 때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지점, 그 골,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다 그것들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비전 그리고 분명하게 도착해야 될 그 골, 목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일 실행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뤘죠. 예. 4사분면의 시간 중에서 2사분면 긴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주도성과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의존적인 자아가 변화돼서 독립적인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런 승리하는 삶들을.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습관 네 번째가 윈윈을 통한 풍요의 심리를 함양하라. 바로 승승을 생각하라는 거죠. 윈윈. 예. 개인의 승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지만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승리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승리하는 거죠. 윈윈. 예,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돼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스티븐 코비는 풍요의 심리라고 그래요. 풍요의 심리라는 건 뭐냐면 경쟁하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이걸 가져간다고 해도 저 사람이 이걸 먼저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내 몫이 얼마든지 있다. 예,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먼저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뭘 하려고 그래도 그래 가져가라. 먼저 해라. 그래도 이 세상에는 내 몫이 있다. 풍요로운 거죠, 마음이. 넉넉한 거죠. 예, 그런 풍요로우고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과 윈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먼저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이해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또 이해시킬 수 있도록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습관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이거 뭐냐면 이제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또한 셋 아니면 다수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 하면 시너지가 나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상대방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가져갈 때 이제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가. 예. 그래서 이제는 대인관계의 승리까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대인관계의 승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6가지 습관을 통해서 개인의 승리와 대인관계의 승리를 이뤄나갔다면 마지막 7번째, 이것들을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예. 멈추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6가지 습관을 쇄신하라는 거죠. 내 안에서 완전히 습관이 정착화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결단하고 실천하라. 무한 반복해서. 그렇게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을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가 이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습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습관의 핵심이 뭐냐. 그 습관의 핵심은 바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동기도 중요하죠.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처음 스타트 움직이게 해요. 멈춰있던 사람, 가만히 있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모티브, 동기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그 원칙이 이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원칙,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변치 않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 원칙이죠. 이것을 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우리 아메이 ABO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에게는 6가지 핵심 가치, 핵심 원칙이 있죠. 우리 성공하는 ABO들에게.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 정직과 신뢰가 있죠. 예, 정직과 신뢰라는 건 뭐냐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리치 디버스가 얘기했잖아요.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라. 최선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이 가져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 이 정직과 신뢰가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죠. 뿌리죠, 뿌리. 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습관, 자유기업가 정신 아주 중요하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주도성 얘기했죠. 이 주도성이 해당되는 게 바로 자유기업가 정신이에요.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 사업이다. 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 원칙들을 가지고 해나갈 때 우리 자신의 개인의 승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개인의 승리의 표현을 스스로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먼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스스로를 먼저는 도와야 돼요. 예,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다른 스스로를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돕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바로 파트너십이죠. 아까 윈윈과 같죠.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예, 그래서 풍요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 개인 가치 존중.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파트너도, 소비자도, 예,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가치 있고 존엄하게 창조된 그 자신만의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마지막 성취, 한계를 넘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함께 더불어서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같이 성취해 나가죠. 이 6가지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돕는 우리 파트너들, 누군가를 돕는 거죠. 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 스스로를 돕는 게 선결돼야 돼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돕지 않고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지켜나갈 때 또 계속적으로 마지막 끊임없이 우리는 복제하라고 얘기하죠. 복제 사업이다. 배우고 결단하고 실천하라. 무한 반복하고 무한 복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메이 안에서 6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 습관의 핵심은 원칙이다. 그 원칙이 우리 안에는 이 6가지 원칙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성공하는 ABO들의 6가지 핵심 가치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습관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습관, 바로 10코어죠. 네, 이런 원칙의 바탕이 돼서 우리의 10코어 10가지 행동 습관이 있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운동, 또한 책 읽기, 음원 읽기 100% 미팅 참석, 학습하는 거, 제품 100% 애용하기, 15명에서 25명 고정 소비자 만들기, STP 사업 설명하기, 행동 3가지, 또 상담하기, 신뢰 쌓기, 이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피드백까지 해서 10가지 행동 습관을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죠. 예, 여기에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려있죠. 예. 자, 두 번째 책을 통해서 또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10가지 습관, 우리가 10코어 10가지 습관이 완전히 우리 안에 습관화 돼야 되는데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10가지 행동 습관 10코어를 내가 습관화할 수 있을지, 그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습관의 힘에서 저자가 아주 그것을 잘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습관에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반복 행동, 세 번째 보상이다. 이게 뭐냐면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뭔가 신호가 딱 와요. 그러면 신호가 딱 감지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반복을 하냐? 뭔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거든요. 배고픈 신호가 왔어.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손이 과자로 가든 어떤 뭘 음식으로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에 들어와 있어. 왜 그래요? 그걸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고 만족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보상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의 메커니즘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처음에 신호가 오고 그 신호를 감지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열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겨요. 그런데 좋은 습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학습하려고 하는 이 좋은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노력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의지를 들여야 되는데 노력하고 의지를 들이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원천 힘이 뭐냐? 바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간절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먼저 그 세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세 가지 중에서 반복 행동이 결국엔 습관이잖아요. 그 반복 행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신호와 보상을 설계하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 열망을 이용하라는 거죠. 저 그림이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건강한 삶을 다시 내가 그런 습관을 건강한 습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먼저 신호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일어났을 때 내 바로 침대 앞에 내 운동복 트레이닝복과 신발을 딱 놓는 거죠. 그러면 딱 일어나자마자 내 눈에 딱 그게 보이는 거죠. 운동화하고 트레이닝복이. 그 신호가 딱 오게끔 미리 딱 설계를 해놓는 거죠. 그냥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신호를 볼 수 있게. 그러면 바로 그것을 입고 신발을 신고 운동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상을 설계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운동하기 싫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보상을 내가 약속을 해놔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XS 시원한 XS를 먹겠다.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그 XS를 먹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멋진 몸짱, 또 우리 여성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녀 때 가졌던 S라인을 다시 회복하겠다. 예,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는 거죠. 예, 상상하면서 내 그 멋진 그 조각 같은 몸매와 그런 것들, 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열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호와 보상을 설계해서 또한 열망을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설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그 열망 위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난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하자. One more things.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기자는 거죠. 그러면 10코어 습관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신호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보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팀 안에 시스템으로 만든 게 있죠. 어떤 신호예요? 바로 10코어 노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텐코어 노트를 내 눈에 보이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텐코어 노트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집에 놓고 다니시지 말고 항상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에도 가방에 꼭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텐코어 노트를. 그래서 텐코어 노트를 항상 눈에 봐야 돼요. 그게 신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텐코어 노트 그걸로 목표 관리, 계획 관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1일 계획을 3번을 텐코어 노트를 보고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아침 업무 시작 전에 한번 보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 보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기 전 5분 전에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수시로 보라는 거죠. 왜 신호를 주라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는 그 신호에 해당되는 게 이 텐코어 노트예요. 다들 잘 하고 계시죠. 그러면 텐코어 노트를 보면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걸 안 했구나. 이걸 빼뜨렸구나. 이걸 꼭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행동을 하죠. 때로는 힘들죠. 그렇지만 뭘 생각하고 해요? 우리 시네디 방에 있으신 분들 하기 싫을 때도 뭐 때문에 하죠? 보상 때문에 하시잖아요. 히알루론산. 때로는 텐코 방에 이렇게 데몬 막 올리고 점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더블 X 받으려고 또는 그 히알루론산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B 플러스 받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큰 건 뭐예요? 히알루론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꿈. 우리들 안에는 그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가 주어진다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EDC가 돼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말 자유롭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그 꿈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 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상으로 주어질까라는 거죠. 텐코어를 너처 하면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텐코어 습관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자신을 믿으십시오.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책 그릿. 노력하고 반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쉽다면 누구나 했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차별화가 있을까? 이 저자가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재능도 좋지만 재능보다도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그릿이더라. 그릿. 끈기라고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근성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성 있다. 포기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요.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끊기는데요. 음악이 들리다가 말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겐 설렘이 있고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들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순간이 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른 것을 열정적으로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잭 그리스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렘입니다. 그런 설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사랑하는 끈기가 열정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 끈기 있는 열정을 그릿이라 표현합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그녀는 이 그릿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수천 명의 군인, 학생, 예술가들을 연구하며 밝혀냈습니다. 책 그릿을 통해 열정적 끈기란 무엇이고 재능보다 그릿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는 전설적인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2달 뒤에 이루어지는 7주간의 이 훈련은 이름마저 비스트라고 합니다. 중퇴하는 20%의 입학생 중 대부분이 이 훈련 때문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단순한 입학생이 아닌 높은 수능 점수와 체력 점수를 가진 엘리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7주간의 지옥 훈련을 견디는 사람들의 특성은 수능 점수도 아니었고 체력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릿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큰 야망을 품은 채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연습의 과정이 지루하고 좌절스러워도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영업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릿이 마지막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열정의 지속성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속하는 과정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이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능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의 지속성인데 말이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우리가 재능을 믿는 이유, 천재를 부러워하는 진짜 속마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능으로 설명하면 위로가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재능이 있어. 수영선수 펠프스를 봐봐. 우사인 볼트를 봐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에게 제 그릿의 한 구절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릿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0.1%를.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곤 핑계를 댑니다.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래 라고.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 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것저것 해봤다는 것이 당신에게 그릿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만한 일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릿을 가진 사람도 처음부터 한 가지 대상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고 직업을 바꿔보면서 천직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20대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요. 그런 뒤 그릿을 가져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몇 년이고 열정을 부어봅시다. 재능 따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타고났군요. 재능이 뛰어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책 그릿은 올해 읽은 성공, 노력, 재능에 관한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릿 검사를 해보니 제 점수는 4.1이더군요. 상위 30%의 점수인 것을 보니 저 또한 아직 그릿을 더 쌓아나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몇 점인가요? 책 그림이었습니다. 네. 열정은 지속성이다. 예. 그리고 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속성은 천재성을 이긴다. 네. 리치드 보스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신조 1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원대한 꿈을 있다. 가질 수 있다. 네. 리치드 보스도 그렇고 이 아메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자기경을 시작할 때 그 간절한 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리치드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꿈으로 시작해서 목표로 가고 계획으로 가고 행동으로 가고 습관으로 가는데 그 꿈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그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 오늘 이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 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고 존엄하고 나만의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가치 있고 존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하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대한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대한 꿈을 꿔라.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꿔라. 왜? 그 원대한 꿈을 너는 이룰 수 있으니까. 왜 이룰 수 있다고요? 너만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만큼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잠재력, 하나님은 누구나 그런 특별한 잠재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리치드 보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특별한 잠재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특별한 잠재력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올까요? 나오는 통로가 뭘까요? 누구나 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 나오는 통로가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잠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특별한 잠재력,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아직도 밖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빨리 그 습관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경영 과정을 일단 마지막까지 쭉 왔는데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오는 동안 내용들을 가지고 피드백 해주셔도 좋고 한번 말씀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어떠셨는지. 녹음은 끄겠습니다.